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도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례 내용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약 7년 정도 근무해 연봉이 5,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니까 저축은행이 2,460, 또 다른 저축이 2,170, 그리고 카드론 130, 이렇게 해서 총 4,760만 원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7년 근무에 연봉이 5,800인데 1금융권 대출은 하나도 없고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론이라고 해봤자 고작 130만 원, 이거 뭐 현금 서비스도 아니고 카드론 130만 원. 왜 대출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2022년도에 개인 회생 면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1금융권에서부터 이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1금융권에서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2금융권 저축은행 한번 이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2금융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금리만 이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게 된 신용점수는 좋을 리가 없죠. 나이스 746점에 KCB 678점. 그나마 아주 나쁘진 않아요. 자,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내용은 너무나도 뻔하죠. 이거 다 고금리일 거 아니에요. 특히나 개인회생 면책 이유 이용한 거라서. 그래서 제 영상을 보니까 고금리 대출이 있는 분들은 저금리로 대안을 해라. 이 저금리 대안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저한테 주신 겁니다. 저금리 대안대출. 자, 내용 보면 당연한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 무조건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이제 내린 결론이 저금리 대안대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이걸 이제 진행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자, 가지고 있는 대출이 4,760만 원, 연봉이 5,800, 연봉보다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은행 한 곳으로 대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였고, 이 저금리에 대한 대출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상환해드린 금액에 대해서 10%, 그러면 470이니까 약 한 5,260, 5,300만 원 넉넉 잡고 5,5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를 은행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 금리는 대략 한 7%대 정도 형성이 되고, 상환기간은 5년, 그리고 7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상환기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환기간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조회를 했을 때 어떤 상환기간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월 납입 이자, 아니 월 납입 금액이 얼마냐? 아, 이거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자, 월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되면 월 1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5년간 이용하면 총이자예요. 5년간 납입하는 총이자가 약 1,034만 원 정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 10%대 후반, 이자가 7%.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 비하면 모대도 2배, 2.5배 이상은 낮아지는데 왜 아닌 것 같냐고 여쭤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납입하고 있는 납입 금액이 이게 월 1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만 원. 그런데 이거 뭐 이자는 낮춰진다 치지만 월 109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납입하고 있는 거 해봤자 꼴랑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본인은 일단 뭐 이걸 저금리 대안도 맞지만 당연히 저금리 대안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납입 금액도 줄이고 싶다 이거죠. 이분 연봉이 5,800이니까 제 생각에 한 달에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약 한 400 정도 될 겁니다. 그럼 400만 원에서 109만 원, 110만 원 정도 빠지면 나머지 290만 원 정도, 약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는데, 지금 이것도 생활비가 빠득빠득 부족해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표도 있는데 꼴랑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고민스럽다 이거죠. 사실 그러죠. 이 저금리 대안대출로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자를 낮추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월 납입금이에요. 납입금. 월 납입 금액을 많이 줄이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상환기간이 5년짜리야. 그럼 이자가 높은 게 당연히 납입 금액은 단 얼마라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이거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납입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하고 이제 내가 새로 이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짜리로 계산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7년짜리 하잖아요. 7년짜리 하면 이게 월 83만 원 줄어요. 83만. 그리고 10년짜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63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은행에서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드렸는데 10년짜리 걸렸어. 아니면 7년짜리 걸렸어. 그럼 지금보다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데, 이건 장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5년 이상은 잡히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드린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5년짜리가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납입 금액을 좀 줄이고 싶다. 이자 줄이는 건 기본인데 납입 금액을 줄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걸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워낙 납입 금액을 줄이고 싶다고를 자주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채무통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채무통합. 자, 채무통합은 뭐예요? 채무통합은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많이 취급하죠. 이 상품으로 기존에 있는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다만 금리는 이 신용점수로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납입기간을 길게 늘려버리니까 상한 월 납입금액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채무통합으로 일단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랬더니만 다행히 금액은 7,100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4,800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4,800으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0년 상환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월 납입 금액이 85만 원. 85만 원. 그러면 지금 납입하는 거에 비하면 얼마예요? 15만 원. 45만 원 차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총이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총이자 10년 4,800만 원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총이자가 5,467만 원 나와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총이자 4,800이었는데 원금보다 더 많이 나와. 10년 동안. 이거 5년간 이제 얼마야? 아까 적은 거 1,034만 원. 어떤 거 이용해야 돼요? 무조건 고민할 것도 없어. 사실 이걸 무조건 이용해야 돼. 저금리 대안대출을. 근데 이 납입금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이 납입금 차이 볼까요? 월 납입금 85만 원, 얘 109만 원. 그럼 10원에 25만 원 차이 나네. 얘하고 얘는 25만 원이 생활하는데 하기야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죠. 힘들 때는 25만 원도 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은 이 25만 원, 이 차이보다는 이 130만 원하고 85만 원, 이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45만 원 차이 나버리니까. 거의 2배 차이 나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납입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납입 금액이 줄어든 게 좋다. 아니면 납입 금액이 좀 많더라도 이자 차이가 얼마인데 이자를 줄이고 봐야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좋다. 과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분 결국 처음부터 선택하셨어요, 이걸로. 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결정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걸 선택하셨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괜히 아닌 말로 그래 이자 보고 물이 가더라도 109만 원 납입금 109만 원짜리 이거 선택했다가 만에 하나 연체라도 할 상황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요. 뭐 어차피 결정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걸로 이용을 하시되 혹시라도 좀 더 여유 생겨가지고 이 납입금액에 대해 좀 늘어나도 부담이 덜 하다면 그때 뭐 저금리 대환대출해도 뭐 늦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 일단은 이용을 해보시고 이자를 줄이고자 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상담을 끝냈어요. 참 오늘 내용 애매하죠. 이자가 먼저냐 월 납입금액이 먼저냐. 이자만 보자면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고 납입금액 생활하는데 부담감 생각하면 이자가 높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분들이 근데 이 저금리 대환대출로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이 10년짜리 있죠. 이걸로 애초부터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짜리가 적용이 될지 7년짜리가 적용이 될지 10년짜리가 적용이 될지 이건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근데 고객한테 제가 좋은 상황만 얘기하려고 10년짜리 적용되면 63만 원으로 확 줄어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5년짜리 적용되면 누가 책임질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상담사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무조건 좋아 보이는 내용 가지고만 상담을 하느냐, 아니면 가장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 아무리 안 좋아도 이보다는 안 좋아질 수 없다 라고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그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느냐,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10년짜리 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알고 계시고, 만약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5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무조건 10년짜리 갖고 계산하게 돼 있거든. 그래, 한 달에 63만 원이면 충분해. 남는 돈들은 내가 어디다 쓰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적용되니까 5년짜리야. 그럼 이게 뭐냐고. 10년짜리라고 해놓고는 언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10년짜리 이렇게 했지만 5년짜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은행으로 다 대안해 줬지 않냐.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담사하고 상담할 때도 이런 작은 것들 하나를 잘 체크를 해가면서 상담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